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요즘 중부지방도내선 벼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다 일손 돕기 인력도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추석 명절에도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정부 지침에 수확할 논을 바라보는 농가들은 착잡하기만 한데요. 농협의 농작업 대행 사업이 농가의 시름을 떠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현장을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벼 수확 작업이 한창인 이곳은 경기 이천시 대월면. 태풍에 도복된 벼들이 콤바인이 지나는 자리마다 머리를 깎은 듯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연근 알곡은 콤바인에 모였고 볏짚만 가지런히 논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콤바인 운전자는 논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대월농협에서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직원입니다. 16,000제곱미터 5,000평의 벼농사를 짓는 이흥수 씨가 농협의 벼 농작업을 완전히 대행한 건 5년 전부터입니다. 올해로 67, 나이가 들며 농사일이 힘에 부쳐 고민하던 차에 이 씨는 농협의 사업 도입에 이거다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육묘부터 경운 정지, 이양 방제, 수확에 이르기까지 5,000평의 벼 농작업을 원스톱으로 맡기면서 이 씨는 이제 밭농사에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맡긴 뒤 농협에 지불하는 금액은 660제곱미터 200평당 25만 원 정도입니다. 만약 농협이 대행하지 않았다면 모든 작업을 직접 하거나 매 작업마다 인력을 구해야 하는데 금액도 더 비싼 데다 구인도 쉽지 않다고 이 씨는 설명합니다. 농촌이 고령화가 돼가지고 농작업을 노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봄에 농가리서부터 모신기, 농약 살포, 드론으로다가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콤바인 작업. 농협에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서비스를 해줘가지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확을 마친 벼는 미곡 종합처리장으로 옮겨져 농협이 바로 수매해 더욱 편리합니다. 농가는 평소 논 관리에만 신경을 쓰면 되고 힘에 붙이는 작업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 씨처럼 대월농협의 농작업 대행을 맡긴 농가는 올해 96농가, 면적으로 따지면 139만 제곱미터 42만 평이나 됩니다. 지인구 대월농협 조합장은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작업 대행 사업을 찾는 조합원이 점점 늘고 있다며 내년에는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 고령 조합원님과 부녀농이 농사 짓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농협에 전화 한 통으로 신청을 해놓으면은 모든 농사는 농협이 농작업을 다 해주기 때문에 농가는 그저 생산한 농작물의 대금만 지급받으시면 되니까 매우 편리하고 정말 행복한 농촌이 되는 것입니다. 농협 경제지주에 따르면 올해 농기계 은행 사업에 참여한 농축협은 모두 624곳, 전국 지역농협 가운데 65%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협의 농작업 대행 실적은 무려 118만 7천 헥타르에 달하는데 올해는 대행 면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농협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는 수확철이지만 현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족 친지간 모임도 쉽지가 않습니다. 외부 인력 조달은 언감생심 꿈도 꾸기 어려운 형편인 요즘 농협의 농작업 대행 사업이 고령화한 농가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태풍 피해가 심각한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를 결정했습니다. 강원 삼척시와 양양군, 경북 영덕군과 울진군, 울릉군이 지정됐는데요. 정부는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호 기자입니다. 정부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본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된 지역은 강원 삼척시, 양양군,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됩니다. 선포 대상은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의 2.5배를 초과한 시군구 등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에서 11일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시행해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지자체를 먼저 특별 재난지역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강원 양양군이 198억 원, 삼척시가 168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고 경북 울릉군이 471억 원, 울진군 158억 원, 영덕군 8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에서 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특별 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도 추진됩니다. 주택 파손 또는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생계 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액수는 주택 기준 전파 1,600만 원, 단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입니다. 특별 재난지역 주민들에겐 건강보험료와 통신, 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과 함께 국세, 지방세 등 세제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 밖에도 금융 지원 등 각종 생계 안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선포된 5지역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국고, 추가 지원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지역에 효과적인 수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한 뒤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달고 먹기 편한 청포도 샤인머스켓이 인기를 끌면서 과수농가의 효자 품목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처럼 당도가 높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국산 포도가 잇따라 개발되고 있는데요. 최신 소비 흐름에 맞게 개발된 국산 포도가 과일 농가들의 신소득 작목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농민들이 붉은 빛의 신품종 포도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부터 대형마트에서 만나볼 수 있는 홍주 시들리스 포도입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고 아삭한 식감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게 특징입니다. 2013년 개발돼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를 중심으로 약 13헥타르 재배되고 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껍질째 먹을 수 있고 씨 없이 먹을 수 있는 포도의 품종을 선호하기 때문에 심은 거고요. 농가 입장에서는 알속기를 조금만 해도 되고 봉지를 씌우지 않아도 되는 노동력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이처럼 국내에서 개발된 포도 품종이 잇따라 선보이면서 과수농가의 신소득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품종 개발이 활발해진 데는 국산 청포도 샤인머스켓의 인기가 한몫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샤인머스켓은 씨가 없어 껍질째 먹을 수 있고 당도가 높은 프리미엄 포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 농가들이 샤인머스켓의 높은 상품성에 주목하면서 재배 면적 역시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캔베럴리와 거봉, 델라웨어 등 기존에 각광받아온 포도는 먹을 때 껍질을 뱉어야 하고 씨가 있는 게 특징인 미국형 품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샤인머스켓의 인기가 높아진 이후에는 먹기 편하고 당도가 높은 유럽형 포도에 소비자와 농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 이후에는 아무래도 그 유럽종 포도처럼 단맛이 높으면서 껍질째 섭취 가능하고 종자, 씨가 없는 그런 품종으로다가 완전히 소비 경향이 많이 바뀌었죠. 그와 유사한 그런 계통들은 계속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농촌 지도기관들은 맛과 편의성, 기능성을 중시하는 소비 경향에 맞춰 다양한 포도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진청은 모양과 맛이 독특한 스텔라 품종을 개발해 보급에 나섰습니다. 스텔라는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것 같이 생겼고 다른 품종보다 산함량이 높아 체리와 비슷하게 새콤달콤한 맛이 납니다. 당도는 18.5브릭스로 샤인머스켓과 비슷하고 껍질째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신 소비 경향을 반영한 국산 포도가 2, 3년에 한 품종은 새로 개발되고 있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입니다. 국내 포도 품종을 다양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골라먹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재배하시는 농가분들도 많은 소득을 얻게 함으로써 국내 포도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 흐름에 발맞춰 등장하는 국산 신품종 포도가 고소득 작목을 모색하는 농가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올 추석엔 고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최근엔 지방자치단체들도 고향 방문 자제 요청에 나서면서 추석 명절 고향 방문 자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길수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고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 때 전국적으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나면 올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한때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달 광복절 연휴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해 400명을 넘어섰다 현재 하루 100명대를 유지 중입니다. 혹여 먼 거리를 이동하여 모인 가족과 친지 모임에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이번 추석은 가족과 친지를 위하여 가급적 집에서 쉴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와 함께 최근엔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고향 방문 자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16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연휴 동안 고향 방문 및 역귀성 안 하기 운동을 펼치고 온라인 성묘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15일 호소문 발표를 통해 추석 때 고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차례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차례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북 의성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 영상을 찍어 자녀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는 추석 때 고향에 내려오지 말고 쉬라는 내용이 담긴 안부 영상을 통해 자녀들의 고향 방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자체들의 문자 메시지나 온라인을 통한 고향 방문 자제 홍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는 최근 재난 문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고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난 문자엔 사투리가 포함돼 마치 고향 부모님이 메시지를 전달한 것처럼 표현됐고 문자를 받은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서귀포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제주 방언으로 쓰인 고향 방문 자제 문구를 게시하고 제주도 추석 방역 3대 수칙을 알렸습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2주간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주농협에서 도시민에게 무료로 힐링 플라워 스마트팜을 개장해 화제입니다. 1년 내내 꽃이 피어있는 이 스마트팜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 시민들에게 이색 쉼터로 자리 잡았는데요. 광주농협은 향후 농업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레스토랑 등을 추가로 건립해 로컬푸드 생활문화 복합단지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보기만 해도 꽃향기가 가득한 이곳. 시민들은 꽃 사이에서 휴식을 취하며 담소를 나누고 관리자는 스마트폰으로 시설을 제어합니다. 사시사철 꽃이 시들지 않는 이곳은 시민 누구나 스마트팜을 체험하는 동시에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힐링 플라워 스마트팜입니다. 광주농협이 전국 최초로 공개한 이곳은 스마트팜의 휴식 공간을 접목해 만들어졌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무료로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는 스마트팜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력을 제공해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이걸 활용해서 하는 농법을 여기서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분들이나 분유자분들이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농법을 학습해주는 그런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5평에 달하는 이 스마트팜에서는 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친환경 농법 아쿠아포닉스를 적용하는 등 최첨단 미래농업의 모델을 제시해 농업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스마트팜과 인근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가깝기 때문에 쇼핑과 힐링을 동시에 할 수 있어 개방 초기부터 시민들의 입소문을 탔습니다. 집안의 냉장고처럼 항상 싱싱한 물건이 가득하고 저렴하고 또 사시사철 이렇게 푸르고 꽃이 피어 있는 데가 없거든요. 이런 넓이의 공간은 없어요. 차도 마시고 힐링도 되고 꽃 구경도 하고 또 기르는 꽃을 여기 와서 어떻게 하면 잘 키우겠는가 그런 것도 이제 공부해가고 너무 좋습니다. 광주농협은 앞으로도 힐링 플라워 스마트팜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양질의 쉼터를 제공하는 한편 농업의 발전을 위해 스마트팜 시범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연이은 태풍 등으로 인해 올해 저품위 배가 수천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저품위 배를 가공용으로 수매하는 데 필요한 예산 7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나주와 영암 등 3개 시군에서 수매할 저품위 배는 약 5,5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저품위 배의 시장 출하를 억제해 전남배의 명성을 유지하고 농가 경영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태풍으로 피해를 본 과수농가를 돕기 위해 오늘 18일부터 울산시청 광장에서 낙과된 서상배를 판매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판매하는 배는 태풍으로 낙과된 서상배 중 엄선한 것으로 10kg 한 박스에 15,000원씩 1인당 최대 3박스 수량으로 제한 판매합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라며 도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 영암군이 지난 15일 영암 축협 가축 경매시장에서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공모 사업으로 선발한 으뜸 한우 송아지 경매시장을 개장했습니다. 이날 경매시장에는 으뜸 한우 송아지 20마리가 출품돼 일반 송아지 평균가보다 52만 원 높은 503만 원, 최고가 585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공모 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12억 원을 투입해 우량 암소를 선발하고 개체별 관리를 통해 으뜸 한우 송아지를 생산 브랜드화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를 통해 올해 최고 전통주로 모어린 등 5개 부문 15개 제품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대통령상에는 협동조합 모얼의 증류주 모얼인이 선정됐으며 대상으로 탁주 부문은 죽향도가의 대대포, 약청주 부문 좋은술의 천비향, 과실주 부문 컨츄리 농원의 컨츄리 캠벨 스위트 등이 선정됐습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우리술 품평회는 국가공인 주류 품평회로 우리술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평등 개선에 나섰는데요. 국내산 농산물 판매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어 농업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달 1일부터 시작된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 오늘 풀어쓴 농업백과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서울의 차상위 계층 이하 1,023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영양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실제 식품을 확보할 수 있는 가구의 능력 수준을 나타내는 식품 안정성 확보율도 중위소득 50% 이상은 94.6%인 반면 중위소득 30% 이하는 74.9%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농식품부 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영양실조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소득 불평등 심화와 고령화 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바우처는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농식품 바우처는 농식품 교환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전자바우처를 지급하는 겁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4만 원, 4인 가구는 월 8만 원이 지급되며 이번 달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지원하게 됩니다. 매월 1일 카드 금액이 재충전돼 당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한 건데요. 발급받은 농식품 바우처는 지역 내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또 온라인 농협몰에서 사용할 수 있고 국내산 채소류와 과일류, 우유, 달걀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세종시와 경북 김천시, 전북 완주군, 충남 청양군 이렇게 4곳이 선정됐는데요. 해당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세대주나 세대 구성원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우처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시행 초기지만 수혜자들의 참여가 적극적인데요. 사업 시작 첫날인 1일부터 3일까지 4개 지자체에서 6,400만 원어치의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 소비도 확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사업 참여 열기가 뜨겁고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농업계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내년에 예산 89억 원을 투입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7, 8곳으로 늘리고 사업기간도 1년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인 만큼 이른 시일 안에 본 사업으로 전환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